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주유소 2부 현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유소 2부에는요.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 새로운 종목을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와야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방송 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맞춰보셔도 좋고 아니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대체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3부에서는 여러분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서 어디 가지 않으시고 2부에 다시 돌아오신 두 분의 위원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박원재 위원님, 의자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맞아요.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화면 조정하면서 지금 올라오신 건가요? 예. 그러시군요. 얼추 맞나요, 이제? 네,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1부 마지막에 위원님의 내일장 이야기를 못 듣고 시간 관계상 끝났잖아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만 하고. 난 그래서 스킵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 들으면 섭하죠. 그래서 내일장 우리 위원님이 보실 종목이나 섹터는 어디 쪽일까요? 뭘 볼까요? 요새 시장을 보면은 수익이 빠르잖아요. 오늘은 건설주, 건자재가 좋았고 내일은 뭐가 뜰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큰 흐름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대형주 차트와 중형주 차트와 소형주 차트가 확실히 틀립니다. 지금은 중소형주장이에요. 대형주는 아직도 좀 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형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간 산업재들, 건설, 건자재, 뭐 기계, 뭐 요새 핫했던 거 조선, 네. 뭐 이런 쪽이고 소형주 섹터는 가벼운 것들, 음식료, 섬유의복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음식료가 그냥 흐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싸지 않아요. 요새 시장은 좀 싼 걸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음식료가 좀 흐름에 맞아요. 근데 몇 가지 테마가 요새 세상의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요. 그러면 곡물가도 많이 오르죠. 곡물가 뭐 대두, 콩, 그다음에 맥 이런 것들이 다 오릅니다. 다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에요. 그런데 요새 가격들을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거는 좀 탄력이 떨어지고 네, 라면 같은 거. 라면은 역시 또 하나가 그렇죠. 서당계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라면도 이제 마지막에 가격 전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순번을 좀 잡아두면 좋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 전가를 한 기업 앤드 예전에 식품이 한때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음식료 섹터가. 네. 그게 언제냐면 2000년도 중반년대에 2010년부터 13년 사이 요때 쭉 가고 음식료 섹터가 올랐는데 이때 왜 올랐느냐? 2008년 그 후에 마찬가지로 재정비하는 중에 이때도 곡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중국이라는 시장이 소장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야 중국 14억 인구에 초코파이 하나씩만 팔면 얼마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오리온 뭐 이렇게 이제 그랬던 게 있는데 지금이 그때하고 좀 유사한 흐름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이지만 이제 글로벌리로 확장 라인업을 많이 해서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식품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두 번째는 곡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가격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곡물가가 올랐던 원인이 이제 경작지의 문제도 있고 수요의 문제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기상 이변이 좀 심했죠. 그래서 라니냐가 굉장히 그 극성이었다고 이제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경작지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뜬 테마가 비료 테마가 있죠. 비료 테마가 경작지가 줄어들어서 작황을 늘리려면 비료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비료 테마가 한번 갔었고요. 순수하게 곡물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올여름부터 라니냐가 좀 물러난다 그러죠. 그래서 작황이 좀 좋아진다면은 하반기에는 곡물가가 좀 안정될 걸로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품 회사들은 마진이 좋아집니다. 한 번 올린 가격을 여간해서 안 내려요. 과자값 내리는 거 봤나요? 아니요. 계속 여간 한 번 올라가는 가격 여간해서 안 내립니다. 네. 그래서 작황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곡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그 스프레드를 그대로 먹는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계속 돈만 쓰다가 잘 안 주고 마케팅 비용 쓰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기업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CJ 제일제당 다 아시는 거겠지만 풀무원, 동원 F&B 뭐 이런 거, 국내적으로는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가격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 이제 그 자체 식당들을 다, 대기업은 이제 종업원이 많잖아요. 삼성 이런 데가 자체 했는데 야 뭐 그런 것까지 하니 이래가지고 외식 사업 좀 적합업종으로 넘기라는 이런 얘기. 그래서 프레쉬웨이 이런 류가 좀 잘 나갑니다. CJ나 뭐 이런 것들 이슈들 체크해 보면은 음식료가 하반기 좀 재밌어질 섹터 컨텐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를 좀 한번 주목해 보자. 그렇게 이건 뭐 내일 움직일 장은 아닌데 네. 하반기에 한번 이런 테마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음식료 섹터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 가격 전가가 좀 일어나는 쪽 위주로 여러분들 볼 만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름 이후 이런 이슈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박원재 위원님의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본격적인 코너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현황이 어떤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현재 수익률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전력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11% 가까이 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탄력이 좋았네요. 12% 수익률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보면 한라홀딩 이 종목이 여기 있네요. 수익률 11%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틴과 솔루스 첨단 소재는 현재 약간의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대단합니다. 현대제철 8%, 현대글로비스 5%, 삼성물산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제강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죠. 님들, 개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다 기억하시죠? 아니요. 다 기억은 못하죠. 그래요?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종목들을 새로운 종목이, 히든 종목이 이제 들어갈 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포트를 운영을 했구나 하고 그런 균형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에 방송 말미쯤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가 좀 나갈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 뭐 어떤 섹터다, 어떤 키워드다 정도만 미리 좀 던져줄 수 있을까요? 뭘요? 이따가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걸 노란톡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위원님. 그 힌트를 먼저 좀 달라고요? 그렇지. 그 세 개 포인트 이외에 좀 큰 섹터군들이나 별로 힌트를 줄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 알면 다 알려나? 상장돼 있는 주식이요. 당연히 상장이죠. 네. 박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힌트 주실래요? 정말 싸요. 정말 싸요? 네. 알겠습니다. 싸고 상장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두 분이 오늘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뭐 여름은 뜨겁다 같이 당연한 얘기 자꾸
자꾸 하시는데. 싸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비싼 주식도 있죠. 싼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음. 싼 주식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도 제 있더라고요. 건 비싸요. 네. 제 건 좀 비싸요. 아, 여긴 비싸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뭘요? 싼 사세요.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거 사세요. 이렇게 전문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전 그 싼 섹터나 종목이 뭔지 몰라요 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건 검색식으로 찾으면은 주르르 나와요. 쫙 목록. 그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 공부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오늘 그 싼 주식은 뭐고 비싸지만 매력이 뭔지 이따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가기 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품 명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우리 님들이 감정사가 되어서 종목에 대해서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리는 코너인데 이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감정가에 터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감정사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원하신다면 상품도 준비해드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후보군들 만나볼까요? 네, 하단에다가 세미시스코, 한전산업, 그리고 삼성제약, 한국단자, LNF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센트럴모텍,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DLENC, 풍국주정 이렇게 종목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후보군들 중에 과연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건설주가 강했다고 했는데 현대건설이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현대건설 감정해 주실 전문위원님 누구시죠? 손 번쩍?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주세요? 손 번쩍. 30편이에요. 30편. 운동해야 돼요, 저희는. 운동하기로 했어요. 박원재 일단 의원님처럼.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업종이 좀 상당히 강했어요. 이게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SOC 쪽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이슈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어서 모멘텀 거리가 장착이 되게 되면 불파적인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은 주택에 대한 보급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 현대건설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주가가 59,000원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자리 때보다 좀 올랐는데 잠깐 좀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항 자리대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저항 자리대를 항상 두들기면서 흐름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진폭 자체는 약 한 7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건설들이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3, 4% 정도? 한 5% 눌러줬을 때 54,500원, 뭐 55,000원, 이 고기서부터 한 5만 원 정도 때까지 조정폭이 너무 깊게 잡았나요? 뭐 그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월봉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7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띄운 현대건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정가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첫 번째 종목 진품명품의 주인공입니다. 중기적으로 감정가 7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 더 볼까요?
네, 확실히 오늘도 강했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건설주들 정부 정책 수혜주로 넓게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감정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가 이름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 봐주실 위원님 누구실까요? 손 들어야 되나요? 네, 손 처음입니다. 들어주셨네요. 네. 네. 봐주시죠, LNF. 자, LNF는 작년에 이제 우리 주식불패방에서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시작해서 한 38,000원대에 편입을 해서 8만 원에 100% 이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2차 전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노이즈도 많고 뭐 외국계에서 리포트 내가지고 뭐 성장 없다, 노이즈가 많다, 중국 업체에 밀린다, 내재화 수가 있는데 차트를 하나 길게 한번 놓고 볼게요. 셀 업체입니다. 이노베이션 이런 모습. LG화학 리포트 때문에 이제 추세 살짝 이탈하는데 이제 직전에 행보 구간 접어들었죠. SDI 이렇죠. 리포트 영향을 확실히 받았네요. 결국은 셀 업체의 모양은 썩 좋지 않네요. 한번 소재 쪽을 볼게요. 양극,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 동박이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로스 첨단 소재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추세가 이제 깨져서 끝나게 보이시는, 추세가 좀 편하게 보이시는지. LNF는 지금 그냥 통상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건 저점과 저점 있는 선을 쭉 이어보면은 통상 이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가 전혀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요새 관심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트레이딩에 익숙해서 내일 급등하는 주식이 우리는 항상 관심입니다. 근데 시장은 흐름 따라가는 거를 이해하시면 그 흐름이 편합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핫했고 올해부터 노이즈가 끼는데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슬라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작년처럼 성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연차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현기차도 EGMP 플랫폼을 하죠.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놀랍게 적응을 하고 있죠. GM이나 포드.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전기차는 중국 시장과 유럽이 주도를 했어요. 그들이 침투율이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보조금이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중국과 유럽은 그래서 침투율, 유럽 같은 경우는 10%대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훨씬 뛰어넘었죠. 자, 올해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아마 그 안에 지금까지는 연간 20만 이상 대수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으면 다른 전기차 업체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걸 늘린다고 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법이 통과된다면 올해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를 주도할 확률이 많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에서 협의했던 주된 내용이 배터리하고 반도체였죠. 다른 뭐 제약 바이오도 있었고 백신도 있고 그랬지만은 주된 내용은 배터리하고 반도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평가만 그냥 해드릴게요. 네. 오늘 종가가 93,100원인데 뭐 급할 게 없습니다. 한 88,000원에서 한 91,000원 사이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감정가는 고점은 뚫을 것 같습니다. 계속 셀 증설, 이번에 유상증자에서 12만 톤까지 증설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다만 현금 흐름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로
앞으로 나올 증설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설분이 끝나서 더 증설하려면 또 유상증자나 해야겠죠. 그런 거 보려면은 이제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거 보면 좋습니다. 그런 거 보고 현금 흐름표 체크하면서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로 보고 접근하기 좋다. 10원 정도 한번 감정가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종목 진품명품 두 번째 주인공 LNF였습니다. 비로소 2차 전지 섹터가 외면받고 있긴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중기 평가 12만 원 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해볼까요? 네, 성장이 앞으로 확실히 좀 보장된 업종과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감정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실까요? 네, DLENC가 또 이름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은 누가 봐주실까요? 우리 연달하는 거 있을까? 나는 좀 숨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박원재 위원님이 물 한 오늘 잔이나 마셔야지.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네, DLENC 우리 이어서 위원님 하죠, 거군요. 뭐. 네. 황현께서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건설은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첫 스타트 할 때 장관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건설입니다. 했던 게 11월 말 12월 초 이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이후로 뭐 건설은 쉼 없이 사실 포트에 계속 갖고 있고 여전히 뭐 계속 갖고 가는 섹터이기도 하고 ENC는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넣었는데 우리 불패방에서는 정말 10만 5천 원에 잡아서 14만 3천 원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겠죠. 네. 건설은 정말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수요 공급만 보면 되는데 그동안 워낙 공급을 안 해서 막혔던 그 물량이 이제 쏟아집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후년 계속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 쏟는 물량이 미분양 얘기만 안 나오면 건설주는 미분양 얘기가 나오면 끝입니다. 예, 지금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완판이. 그러면 워낙 그 주택 사업의 마진이 좋아요. 워낙 마진이 좋고 전에는 국내 주택 고마진을 이제 해외 플랜트가 이제 말아먹는 구조로 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의 것도 부실 수주도 다 털었고 재무 구조가 엄청 좋은 상태에서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정말 좋아집니다. 지금 인허가 계속 늘어나고요. 분양 물량 늘어나고요. 착공 다 늘어납니다. 언제까지요? 적어도까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서울시장 바뀌면서 이제 도심 재개발 들어갔죠. 네. 아마 용적을 될 거고요. 그러면은 대형사 요새는 100호짜리 단독동 이것도 브랜드 따집니다. 그래요? 요새는 브랜드 니코로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로컬 건설사들은 예전에 뭐 100호 이런 건 잘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요새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서 아마 재개발이나 이렇게 가면은 아마 대형사 위주로 판이 계속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대형사는 뭐 다 알다시피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진은 플랜트 쪽이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예전에 대림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적 분할해서 DLENC하고 DL로 나눠줬죠. 고아래 때는 DL건설이 자회사로 있고 이 대형사 중에서 가장 싼 게 DLENC입니다. 왜 가장 쌌느냐? 이게 옛날 화학하고 이제 뒤에 대림산업 시절에 화학기업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건설을 공격적으로 수주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지주사 체제로 돼 있으니까 화학 섹터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그렇게 캐파에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수주를 안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시공 능력이라 이런 거 보면 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싸요. 시가총액 2조 7천억. GS건설이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에요. 뭐 시공
능력이나 수주 능력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대단히 싼 위치에 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플랜트가 좀 움직이는데 당연히 이제 그 여천 NCC 이렇게 증설하는 거 이런 것도 플랜트도 좀 나타나겠죠. 바로 또 이제 감정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건설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냥 좋다고 믿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9만 아닌데 이거 네. 예. 오늘 14만 5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요새 그냥 계속 밴드가 13만 5천 원에서 한 13만 8천 원 이렇게 잡으시고 좀 그래서 감정가는 한 18만 원 이렇게 보면은 18만 원에 PBR 한 1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대체적으로 PBR 1배 타겟은 다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정말 핫한 섹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공급으로 그 부동산 정책 자체의 방향을 좀 하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꽤나 많이 올라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업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가장 싼 기업으로서 DLENC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종가 기준을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가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중기 DLENC 18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보죠. 네, 건설 종목들 다 잘 가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제 건설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공실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만 제 집이 없나 봐요. 좀 원래? 슬퍼지더라고요. 원래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자본시장에서 나만 수익이 안 나고 나만 집이 없고 나만 없고 아니 좀 속상했던 게 뭐 서울 올라 지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하고 속상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이번에 좀 공급으로 체계가 바뀐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일단은 된다고 하니까 네, 왜 떨떠름해 하세요, 위원님? 왜 그러세요? 물량이 늘리면 뭐예요? 가격까지 네, 같이 이게 올라가. 내 거예요. 그렇죠.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세월에 이게 생방이니까 속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뭐 같은 세상 뭐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분노까지는 아니고요. 하죠. 20, 네. 30대. 집값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저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좀 격차를 느끼고 힘든 적이 많아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또 인생 선배시잖아요. 제가 또 건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그림이 똑같은 느낌이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이 차이 몇 살이나 난다고. 저는 별로 차이 안 아니요, 나잖아요. 저는 백신으로 따지면 라서 화이자를 맞아야 된다고 하던데 뭐 백신으로 요즘에는 세대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어도 못 맞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받을 종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국단자가 마지막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이 종목 감정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일단 요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빨리 사실 이 한국단자가 커넥터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현대기아 쪽에도 들어가고 전자기기가 이제 자동차 쪽에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한국단자가 이 커넥터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IT 기기,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쪽에도 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 회사 작년 여름인가 이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주식 담당자의 통화를 하고 갈 계획이 있어서 인천이랑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거만했던 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적 감정 전혀 없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회사 탐방 안 받고 오. 사업 보고서에 다 밝히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셔라. 굉장히 매뉴얼대로. 이렇게만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어요. 네. 참 재수가 없었죠. 근데 이걸 봤던 이유가 실적이 적자가 난
없어요. 이 회사가. 겉만 달만했네요. 네. 그래. 돈을 뭐 잘 이 정도, 버네요. 네. 인정 뭐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그 실적의 연간 추이로 보면 16년도부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900억대부터 시작을 해서 줄기 시작을 했어요. 17년 600억, 18년도에 400억대, 19년도에 300억대. 근데 여기서부터 확 돌아서서 20년도에 790억 턴어라운드가 좀 됐어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의 1분기 때에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작년 1분기 때보다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해 나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커넥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16년도에 900억대를 좀 했었어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16년도 기점, 18년도 기점으로 보면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1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 올해를 감안하게 된다면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봐도 좀 좋을 것 같고 사업 보고서를 좀 보니까 커넥터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나 이제 LG나 삼성 쪽의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리포트에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보고서에. 네.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이 정고점 자리 때 2015년도에 최고점 자리 때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96,000원인데요. 조금 눌러주면 내일 한번 더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5일선 딱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한 92,000원? 밴드폭을 좀 넓게 잡았어요. 92,000원 정도부터 한 86,000원 정도 때까지 뭐 그렇게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목표가는 월봉상의 최고점 자리 때죠. 한 11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단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단자 매수가는 밴드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분할로 이 밴드 구간 안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중기 감정가는 11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불황 없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분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을 포트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동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서 편입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된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미리 예고를 드렸고 이번 주부터 개인 포트로 운영을 네, 총 복구 금액이 각각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박원재 같은 경우는 총 복구 금액이 74,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평가 잔액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 금액도 달성을 빠르게 해야 복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복구 금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표가를 향해서 두 분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 금액이 상이한 점 운영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포트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더더욱 조금은 자유롭고 하지만 앞서서 이제 다른 분들과 팀 프로젝트로 했을 때는 내 종목이 잘 안 가더라도 뭐 다른 데서 좀 메워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 본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종목에 대한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리뷰는 노란톡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이 대체 오늘 방송에서 설명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나는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히든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들어볼까 합니다. 한 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씩 투자 포인트를 번갈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장 안 된 기업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저희는 시장에서 상장 안 돼. 뭐 장외 주식 같은 건 하지 않잖아요, 위원님. 왜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죠? 코넥스 종목 갖고 올래다가 말았어요. 아, 갖고 올 수 있나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운영 원칙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운영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정말 대박 종목을 찾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진짜로. 이용하는 똑똑한 아니. 투자자 같으니라고. 아우, 대박인데요, 그거? 네, 좀 부수익이 날 것 같아서. 정말 그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참 네. 방송 안 되겠네.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상장된 종목이라고 하셨고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싸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정재훈 위원님보다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먼저 좀 더 그럴싸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싸다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얼마나 싼 건가요? 싸다고 하면 우리가 가치, 수익 가치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줘. 네. 여기서 살짝 이 두 가지 단순한 아이디어로 한대를 풍미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마법 공식이라고. 마법 공식.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수익 가치를 하면은 PR이라는 걸로 하죠. 저퍼. 퍼는 낮은 게 좋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PBR은 낮은 게 좋다. 정상가치. 대답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네. 그럼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낮은 게 좋고 네. 율로 나가면 높은 게 좋고 네네. ROE나 뭐 이런 건 높은 게 좋고. 네.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이 PBR과 퍼를 PBR 1배 이하, 퍼 한 7배 이하 이렇게 쭉 솔팅을 해보면 글쎄요, 저 이상한 뭐 주식들 우선주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렇게 가면 한 80여 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우선주 제외하고 네. 보통주만 봐도. 그럼 이제 거기에 대체적으로 묶여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지방 건설사나 금융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다. 아니, 우선주 덜어내고, 뭐, 다른 좀 뭐랄까요. 좀 특성상 다른 종목들 좀 제외하고 보통주 안에서 또 싸다? 싸다. 그러면 필터링해서 100개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능 기준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PBR을 보더라도 싸다. 싸다. 객관적으로 싸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직 서당계 3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감이 좀 안 잡히는데 자, 우리 상장된 주식을 가져오신 우리 정재훈 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좀 알죠? 비싸요. 아니, 설명을 해주세요. 왜 비싼데요? 어찌됐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볼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일단 요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친구가 2016년도 때 실적의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뭐 화면 보여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때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요게 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실적의 추이가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 네. 그럼 이 주식은 성장 섹터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찌됐든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거,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싸지만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종목명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어제는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위원님들이 한 이쯤 주면 채팅창에서 이 종목 아니에요, 저 종목 아니에요 좀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두 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종목인지 감을 좀 잡기 어려워하시는 것 못 같아요. 맞추죠? 그러니까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주면 또 답답해 하시니까 두 번째 투자 바로 들을게요. 박원재 의원님 두 번째 뭐예요? 지금 한 게 두 번째 아니었나요? 아니죠. 아까는 맛보기용으로 살짝만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싸다고 먼저 네. 해주세요. 회사 홍보를 네,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요새 온라인 홍보로 아주 뜨고 있는 회사예요. 광고 관련 종목 아니요, 그 온라인에서 네, 그 회사가 하는 거를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듣고 있어요. 뭐지? 너무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에 네. 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짧냐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가서 네, 이렇게 온라인 그 시간대에 네. 방문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오히려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해주고 있다. 찾아와요. 온다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온다? 찾아오고 어떻게 하든지 찾아갑니다. 그럼 플랫폼 기업일까요?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두 번째 이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었는데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모르겠는 분들은 세 번째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훈 의원님 두 번째 뭘까요? 아이씨, 원고에 종목이 안 나와 있네요. 아니 까먹으신 거예요 지금? 잊으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아 왜 그러세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긴 한데 광범위하잖아요. 네, 정부 정책 수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는데요?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거라는 거? 매기가 쏠린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수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요? 정책에 바라라. 아유 그 얘기 아주 입이 네.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네. 어제도 했어요? 누가요? 어제 누가? 어제도 어제는 어제고. 그럼 저 바꿀게요. 네. 어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정부 정책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정부에서 끝날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지 그 전쟁도 모르죠. 일단 확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번 정부에서 끝날지 다음 정부에서부터 이어질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이어지게 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꽝이지 뭘. 올해로 끝. 근데 어찌됐든 정부 정책 수혜야. 네. 그게 한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모르겠다. 그건 다음 정부 돼봐야 알겠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정부 정책 수혜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치사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업종을 이야기해 주시죠. 두 분 다. 업종이요? 네, 두 분 소비 수혜주입니다. 두 분 종목이 다릅니다. 두 분의 종목이 저는 다르고. 보복 소비 수혜주예요. 보복 소비? 네, 소비. 소비주다? 소비. 아니. 소비해야지. 소비. 그렇죠. 돈 써야죠. 네, 소비주예요. 어디에 가장 돈 많이 쓰세요, 위원님? 저요? 네. 먹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먹는데? 네, 먹는데 쓰는 것 같아요. 여행하는데 안 쓸 거예요, 위원님? 백신 맞고 놀러 가실 백신 맞으면요? 네. 저는 자산을 살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물건을 사고 부자는 자산을 산다고요. 부자세요? 부자가 되려고 자산을 사는 거죠. 노후에 편안하게 보내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큰 그림까지 들어봤고 일단 보복 소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어느 업종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네. 제 마지막 멘트면 네. 아시는 분은 다 알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까 제가 TBR, 저퍼, 섹탄 묶으면 대체적으로 지방건설주, 금융주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금융 섹터에 있습니다. 금융 섹터에 있고, 네. 요거 드리면 거의 이제 바로 종목을 아실 텐데, 이쪽 채널에서 주로 운영하는 게 이리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리온 그러면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네. 요새 좀 뜨죠? 네, 많이 떠요. 네. 그래서 뭐 톡방 들어오시면 명확한데 네. 짐작하고 계신 걸 한번 찾아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빠르게 검색을 하시는 것 같고 정재훈 위원님 옆에서 검색해서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고 앞에 증권주만 듣고 엉뚱한 거 사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종목 말고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노란톡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투자 포인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쭈어 볼 수 있으니까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맞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정재훈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이거 오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뭐 건설주, 뭐 그다음에 또 보면 출산. 네, 에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접근 잘못하셨네요. 다 땡이다. 네. 둘 다 땡이고. 아니 소비인데 어떻게 건설? 창의적인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출산? 아니에요. 에이, 출산율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쉽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 정책 뭐 뻔하죠. 뭐 다음 대선에 분명히 뭐 고령화에 대한 정책 나올 거고 출산에 대한 정책 나올 거고 그 부분들이 그 육아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겠죠. 나오는데 식상하잖아요. 네. 그게 네. 항상 대선 때마다 나왔던 항상 대선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출산 관련주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출산 관련주는 여러분들 아닌 걸로 하지만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히든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그럼 기대 수익률이 각각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원고에 기대 수익률이 3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 정도 되면 뭐 됐지 뭐. 원고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고에 만약에 100%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았겠죠. 그렇게 30%. 수동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네? 위원님. 아니, 전 제시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원고가. 아니에요. 에헤이, 집중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위원님. 100%를 얘기를 하든 그런 걸 해야죠. 그래서 싼 종목을 갖고 왔죠. 그렇게 했으면 싼 주식을 갖고 왔죠. 비싼 주식을 안 갖고 는 example, 예시로 드린 건데 영어 쓰지 이거를 마시고. 스탠다드 기준으로 아셨나 봐요. 아무튼 30%가 웬 말입니까? 30%도 굉장히 큰 수익률이잖아요. 그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 그럼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요? 예시가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오늘 동기화가 잘 되시는 거예요? 30%를 제시한 이유가 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뭐 뚜렷하게 작년처럼 뭐 100% 먹을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순환이 빠르죠. 순환이 빠르다는 건 아직 주도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주도주가 놓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상반기는 뚜렷하게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정책 관련이나 이렇게 들어온 거는 많은데 뚜렷하게 어떤 게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나마 건설 쪽이 좀
좋았고 기계 쪽이 좋았는데 기계는 좀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좀 수익이 나면 일단 챙기는 게 좋습니다. 챙겨놓고 어차피 이 박스는 뚫립니다. 뚫리는데 바로 뚫릴지 네. 눌렸다 갈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전략을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네. 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기대 수익률을 저희가 제시해드린 건데 그래도 30% 정도는 수 있는 종목들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에 갇힌 시장 때문에 너무 답답했던 여러분들에게 단비 같은 종목을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명은 이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1611-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해주신 두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다양한 정보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